자, 11월의 첫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1월 들어와가지고요. 첫 스타트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했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꺾여 내려왔었습니다. 그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재차 꺾여 내려온 이런 모습인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21선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번 주.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탈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61선까지 사실 또 열려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발 21선 좀 버텨줘라. 이러한 지금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 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도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자, 일단은 좀 바꿔서 삼성전자 역시도 11월 4일 날 최고점을 찍고 다시 꺾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점 대비했을 때는 일단 뭐 마이너스 한 10% 가량 조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상승을 저는 오히려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오늘 전저점을 좀 이탈하는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97,9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가기 위한 그런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1선 좀 이탈이 나오기는 했어요. 삼성전자는 일봉상 그쵸?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61선까지 이전에 요 박스권 그쵸? 여기까지도 사실 열려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빠질이라는 사실 저는 쉽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의견이고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일선 근처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이고 최근에 제가 10만 원 선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흔드는 좀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공략을 어디서 하셔야 돼요? 10만 원 선 아래쪽에서 이제 매수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리를 잘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아시겠죠? 사실 이제 정보방을 통해서 이미 7만 원 아래쪽에서 요 구간대에서 이미 매수에 대한 의견들을 두 차례나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거의 뭐 이제 2배 가까운 지금 그런 수익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10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탄생을 목표로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이 가격을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쭉 이렇게 꾸준하게 가져가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긴 시간 가져가야 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하셔야 된다? 여유 자금으로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 시장에서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를 끌어올린 건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게 대표적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개별 종목들 뭐 많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못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서 계좌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1000조 원 갈 때까지 좀 쭉 내버려 두시면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멘탈 관리만 잘 해 나가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를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SN경제연구소 정보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 이렇게 오전에 추천을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도 한번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PIE 오늘은 이제 이렇게 두 종목 공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하락이 양대 시장 장중에 3% 넘게까지도 빠졌었어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늘 상승하는 종목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 타점, 포착만 잘하면 충분히 짧게 짧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아래쪽에 고정 댓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링크만
가볍게 터치하시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입장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출발이 좋았으나 그 이후에는 좀 투심이 꺾이면서 좋지 못한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이 셧다운의 상황 지금 굉장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36일째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좀 그래도 그동안에 이 미국의 셧다운 우려 그 있기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그 심리, 회피 심리가 지금 좀 높다. 좀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셧다운 때문에 지금 뭐 무급 휴가를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다라고 하죠. 곧 또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게 될 텐데, 이 지금 항공기 운항까지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경기에 또 민감하게 또 미치게 되겠죠. 소비 심리도 꺾이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마지막 12월에 또 진행이 되는 FOMC 일정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파월이 한마디 또 했죠. 최근에 아직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결정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 말 한마디에 출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값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가 69%예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값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가보자라는 겁니다. 시장은 늘 상승과 조정의 반복이고, 조정이 깊게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한 반등을 그 이후에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지금 ADR 지표 상으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80% 아래쪽인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증시가 다시 자리를 잡고 강하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절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시장은 더 큰 상승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AI 버블. 그죠? 자, 요거를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은데, 자, AI 거품론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AI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과연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우려가 또 지금 난리예요, 난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고평가 논란. 그러면 뭐예요? 거품이다, 버블이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작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뭘로 찍어 눌렀다? 항상 실적으로 찍어 눌렀다라는 겁니다. 왜? 여전히 지금 AI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는 여전히 대규모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실적으로 찍어 누르면 이러한 우려들은 결국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늘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동요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버블이라고 또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인데, 지난 이제 이 1999년도 인터넷이 이제 막 활발하게 보급되고 자리를 잡아가던 그 시절, 이때도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를 겪으셨던 또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텐데, AI 시대니까 닷컴 버블이 도대체 뭐냐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까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투자가 만들어낸 주식시장의 거품 현상이다. 기술 혁신에 대한 낙관, 그리고 투기적 열풍이 결합이 되면서 수많은 이 신생 IT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지만 결국은 실적 부진으로 인한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시장이 붕괴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 매출이 거의 없음에도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했지만 9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아마존과 이베이 등은 살아남아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정말 엄청나게 급속도로 확산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1995년도면은 초등학교 4학년쯤 이제 됐을 때고,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이 됐을 때, 그때 막 PC방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막 스타크래프트 막 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었던 그때 당시의 시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온라인 사업 자체가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미래 산업이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미래 산업의 이 성장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은 생존한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더더욱 성장하고 있겠죠. 그죠? 아마존.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 AI 산업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AI라고 하는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정말 모든 산업, 앞으로 모든 산업에 활용이 되고 적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정말 이 모든 국가가 사실 AI 이거 도입하고 가야 되거든요. 모든 국가가. 여기서 이제 도태가 되면은 그만큼 앞으로 점점 더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라고 하는 이 미래 산업 속에서 생존하는 기업이 결국은 살아남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 당연히 뭐 후퇴하겠습니까? 당연히 생존을 해서 앞으로 어떤 성장함에 있어서 결국은 대표되는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 이 1000조 원 기업, 이 가치를 지닌 기업의 탄생이 될 때까지 우리가 뭐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좀 전망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8년 만에 이뤄진 조 단위 M&A 인수 합병이죠. 그래서 이 플렉트 유럽 최대의 공조 시스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은 인수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공조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62조 원, 연 평균 18%의 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들려면은 일단은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 서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또 공급해야 될 전력이 필요하고. 그럼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요? 원전으로 공급하든 소형 원전으로 공급을 하든 아니면은 진짜 그 전력을 끌어와서 사용을 하든 뭐 많은 산업들이 결국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분명 ESS도 있을 것이고요. 배터리에다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쓰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전력 부분도 또 이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자꾸 이 서버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들 발열 열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뭘 해줘야 된다?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뜨겁게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불량이 발생이 되고 불량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것도 결국은 다 지출이에요, 지출. 개선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사실 전력 소모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결국 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냉각을 위한 이 공조 시스템 여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뭐 피지컬 AI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 쪽, 뭐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이제 지분 이제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정말 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확실한 지금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먹거리 산업에. 최근에 또 벤츠 회장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벤츠 회장 왜 만나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동차도 다 이제 전동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전장 사업, 이게 이제 사실상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또 많은 메모리 반도체, 전장 사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 이 먹거리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 글로벌 중심축으로 자리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조원 기업의 탄생, 이거는 뭐 전혀 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전망이기는 합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장기적으로는 7,5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분석과 전망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까지도 동시에 가져가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AI 버블론을 뒤집는 파격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또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5천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코스피 5천 가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더욱더 크게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이 분위기에 따라서 다음 주 초 월요일 또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미국 증시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주일에 최종 마무리를 10만원 아래쪽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